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대 위드피 학생의 입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회 설명회에서는 각 부서가 원하는 인재상과 각 부서의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으며 여러분들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학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장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힘들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 회장단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부터 회장, 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장단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회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학생의 여러 부서, 예를 들어 예술홍보부, 안전체육부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인재상은 열정과 리더십과 멀티태스킹인데요. 우선 바쁘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받고 이곳저곳 다니며 선생님들이 저희 학생회에게 부탁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또는 학교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들과 학생회 임원들과 그리고 전체 학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학교의 의사결정, 학생회 업무, 동아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이나 학교 생활까지 챙기려면 엄청나게 높은 멀티태스킹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요 사업으로는 동아리 조직과 선거가 있는데요. 동아리 조직은 홍보, 개설, 폐지, 위치 선정 등 다양한 내용을 조율하여 평내고 동아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동아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는 오늘 3교시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 보셨나요? 저희가 선거를 할 때 선거위원회, 주로 선관위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약간 공식적이나 관례적으로 선관위의 대장과 부대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맡도록 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저희 기준은 19대였고 이번에 보면 20대가 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의 의사결정 사업입니다. 교복선정위원회나 학생생활교육규정 개정위원회 등 다양한 학교의 중대 사안들이 오가는 자리에 저희는 참석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하고 학교의 의견이 만약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저희 선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바로 흘러가도록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사업, 다른 부서들에서 하지 않거나 좀 규모가 커서 다양한 인원들과 부서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예시로 3학년 스포츠클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장단에게서 새로운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염지훈, 정유주, 그리고 지승훈 학생의 인재상은 바로 적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청서에 적극성에 대한 어필을 넣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한다면 저희에게 얼굴이 각인되고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나 적극적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부장 뽑을 때 저희 원래 회장단이었던 저희 둘도 들어가게 되고요. 전대 부장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Q&A 때 질문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거나 궁금하셨던 거 전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각 부서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겠지만 특히 학예부나 예술홍보부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장단을 보면 알겠지만 성비를 맞추지 않습니다. 남학생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여학생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신청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두 분. 앞에 분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학생회를 한 경험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근거가 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해낸다면 충분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바로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한 염지훈 학생과 거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극성이야말로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제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들의 사업을 도와줄 때가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선뜻 그 부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야말로 저희 학생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장단이었습니다. 다음 부서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홍보부 차장 김지연입니다. 오늘 부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아프셔서 제가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홍보부는 어떤 부서이냐? 학생의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교내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중간 역할이 되어 유기적으로 이끌어주는 부서인데요. 이런 학생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예술홍보부, 어떤 사람이 제격일까요? 첫째, 끈기 및 노력입니다. 아무래도 한 자리에 계속 앉아 고민해야 하다 보니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이 공들일수록 정성스러운 결과물이 나옵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기간 안에 전달받은 포스터 요청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 피드백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셋째, 협동심입니다. 끊임없이 해당 사업을 맡은 부서에게 피드백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은 역시 포스터 제작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포스터 제작은 부장과 차장이 분담하여 제작하며 사업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으면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스터 제작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주요 사업으론 조직도 제작이 있습니다. 다들 급식실 가는 도중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학생의 구성이 시작될 때쯤 사진을 찍고 학생의 인원을 나타내는 조직도를 만듭니다.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학생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사업도 있는데요. 벚꽃 저장과 꽃바다 사업입니다. 꽃바다 사업은 모루로 직접 꽃다발을 학생의 임원들이 200개 분량을 가까이 제작해 졸업식 날 나눠준 큰 사업이었습니다. 학생의 다수가 고생해 주었지만 그래도 대량 제작임에도 넉넉하지 못한 기한을 잡고 시작하여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또 벚꽃 저장은 제가 주가 되어 진행한 사업인데요. 주워온 벚꽃을 레진으로 굳히고 여러 부자재들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달아 키링을 완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적인 모든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제작 예시입니다. 조직도 제작은 학생의 회의를 통해 조직도 컨셉을 정한 뒤 개별 부서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여 만듭니다. 포스터 제작 예시입니다. 오늘 이 PPT도 부장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 발표의 몇 배로는 멋진 분이라고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벤트성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 연도에 예정된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연도에 진행한 게 벚꽃 저장 사업이고 다음 기수부터는 직접 아이디어를 서로 회의하여서 새로운 이벤트성 사업을 만들거나 전에 있던 이벤트성 사업을 끌어와서 더 피드백 전에 했던 문제점들을 보수하여서 다시 진행해도 됩니다. 행사 홍보물은 보통 며칠 전에 제작을 시작하나요?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 4일에서 6일 전에 홍보 요청을 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만들까 계속 요소들을 검색해 가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후 하루 이틀 전에 피드백 받아서 인스타에 업로드합니다. 평내고 학생의 인스타 계정 관리도 예술홍보부에서 담당하나요? 아니 그건 소통 참여를 하고 다른 부서가 존재합니다. 더 질문 있을까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대 학생의 생활환경부의 부장 송무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생활환경부는 18대 새로 신설된 부서로 학교 환경이나 교육 분야를 모두 포괄해서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생활환경부의 인재상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사실 열정은 학생에 다 포함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열정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끈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생활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재상입니다. 생활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이벤트성, 단일성 이런 행사보다 저희가 1년 내내 끌어가야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끈기가 가장 중요한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창의력인데 학교 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1년 동안 생활환경부에서 진행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희는 이제 교복 입어라 암행어사 나간다, 줄여서 그냥 교복 암행어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올해는 하지 않아서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진행했던 행사이고 교복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교복 착용 권장을 목표로 했지만 아쉽게도 올해부터 교복 개정이 바뀌면서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판기 관리 및 품목 개선 사업인데 여러분 자판기 좀 불만 많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자판기 이 관리를 하면서 가장 결과가 아쉬웠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평내구에 총 4대의 자판기가 있죠. 근데 이 자판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판기 품목을 조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제가 결과가 가장 아쉬웠다 했잖아요. 왜냐면 자판기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의 결함이 너무 커서 오작동도 잦고 업체와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20대 학생회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그 다음은 급식봉사인데 더 편안하게 더 맛있게 라는 이름의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입니다. 생안부의 부장이랑 차장이 학생 대표가 돼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 처음에 학생들의 인원수는 증가했는데 급식실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잡해서 저희가 저희 여기 왼쪽 말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조그맣게 배식 받는 거 있죠. 그게 저희가 만든 그 부분입니다. 이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봉사시간과 생기부 활동이 들어가서 관련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약간 이름이 유치한데 찰칵 평내고 명탐정이라는 행사인데요. 이게 작년에 진행했던 거고 학교 곳곳에 있는 생활환경부의 네임 스티커를 시간 안에 찾아야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생활환경부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의 처음 해봤던 이벤트성 행사였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 바람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생안부에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게 좀 활동적이었던 사업이었어서 친구들 뛰다가 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부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넣지 못했지만 스터디룸과 같은 공간들도 저희 생활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기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문과 친구들은 당연히 연계할 것이 많고요. 저는 완전 이과거든요. 컴퓨터 관련인데 저도 사실 학생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동아리도 그렇고 현재 3학년 진로도 다 학생에 관련된 걸로 채웠어요. 학교 생활에 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 다 상관없이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19대 차장, 생활환경부 차장 은중현 학생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질문 받겠습니다. 학교의 환경 관리 담당하는 것도 생활환경부에서 하나요? 혹시 환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 말하시나요? 학교의 청결 관리나 청결 관리도 저희가 18대 신설됐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으시다면 넣으시면 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청결 관련해서 진행했던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활환경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소개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자판기 관리랑 그리고 여기 언급하진 않았는데 스터디룸 관리가 있어요. 그 두 개는 1년 내내 무조건 매일매일 해야 하거든요. 그것들이 가장 중심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찰칵평등 명평전과 같은 단일성 행사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부에서 스터디룸 관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스터디룸 관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저희 18대 때는 스터디룸 명부제를 진행했었고 저희 19대 들어와서는 조금 바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의 친구들을 청소하고 또 아마 경고장 같은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매번 제작을 하고 있고 규칙도 바꾸고 페널티도 만들어 가면서 아직까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기부의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약간 어떤 느낌의 뭐라 해야지 어떤 부류의 생기부의 퀄리티가 올라갔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관련 쪽 진로인데 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급식봉사 기억하시나요? 급식봉사를 해서 배식 시간이 빨라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급식질이 혼잡해졌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진로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관련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과 친구들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부에서 필요로 생각했던 세 가지 덕목 말고도 따로 필요로 하는 덕목이 있으시다고? 저는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인재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성실함을 되게 넣고 싶었는데 끈기랑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함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내내 끌고 가야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성실함 가지고 그리고 또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까요? 네, 더 없으시면 이제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9대 소통참여부 부장 지수입니다. 여기 앉은 친구는 19대 소통참여부 차장 지유예요. 저희 소통참여부는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교내 다양한 행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어서 바로 인재상부터 살펴볼게요. 저희 소참부에서는 꼼꼼함, 성실함, 순발력을 인재상으로 꼽고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살펴보자면 소참부의 경우 다른 부서들의 행사 홍보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에 홍보를 진행하는
행사의 일정 및 세부 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실함입니다. 앞서 말했듯 구체적인 행사 홍보 및 정확한 공지사항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부서와 달리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부서 특성상 항상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된 사항을 공지하거나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답하고 인스타 댓글 관리를 진행하기에 순발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참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공식 인스타그램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관리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 온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변동된 사항을 공지하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홍보 사업은 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지 않은 학생이나 혹은 아예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생들에게는 홍보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전화갔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회가 조회 시간에 자신의 반을 직접 찾아와 홍보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바로 저희 소참부의 사업이었습니다. 직접 들어가 홍보를 하게 되면 빠르고 직접적인 전달이 가능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지만 반대로 조회 시간을 이용하다 보니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적은 경우나 분위기가 산만한 경우 홍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아쉬운 점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행사 캘린더입니다. 해당 사업은 달마다 진행되는 행사들을 한눈에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해당 달에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의 명칭과 날짜를 캘린더 형식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사업입니다. 행사 캘린더도 다양한 이점들을 가진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일정이 유동적인 사업, 예를 들면 날씨에 영향을 받는 스포츠 관련 야외 사업의 경우 예정된 날짜에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 경우 캘린더가 아닌 별도의 공지가 필요하다는 아쉬운 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소참부에서는 제시한 인재상에 걸맞으며 기존의 사업들을 잘 이어나가고 사업의 아쉬운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그런 인재가 아니더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혹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자질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소참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있을까요? 순발력이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순발력의 예시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기존에 제작했을 때 3층 다목적실로 이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바로 1층 시청학실로 바꾸고 저희가 쉬는 시간에 1학년 교실과 2학년 교실에 바로 포스터를 변동된 사항으로 바꾸는 등 그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업로드 하실 때 글 작성도 소통참여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글 작성은 사업 게시물 보내주는 부서가 직접 인스타그램 용이랑 또 전화갔습니다 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보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체육부 부장 허예진입니다. 안전체육부차장 손재혁입니다. 저희 안전체육부는 평내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스포츠 관련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인재상으로는 자신감과 리더십 순발력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감은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모르는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상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감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인데요. 체육 활동 중에는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죠. 이제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전체육부에서는 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체육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다른 부서와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이끌려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여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발력인데요. 체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고 또한 체육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안전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아서 순발력을 뽑았습니다. 저희 안전체육부 주요 사업으로는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즐겨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체육부 스포츠 클럽은 축구, 배구 등 각 반이 팀을 이루어서 반대항전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클럽을 진행하면서 스포츠맨십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경기 규칙과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는 점심시간에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유연화 시간에 진행하게 되어서 뭔가 관람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 문제상이 있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란 우산인데요. 이제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학생들에게 우산을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산을 대여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우산의 손실이나 분실의 경우 우산 부담을 모두 안전체육부에서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 또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이 마땅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이제 지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사업들은 무조건 안전체육부에서 고정이 되어 있었던 주요 사업들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매년마다 새롭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사업은 페스티벌 챌린지입니다. 이제 페스티벌 챌린지 다들 참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심시간에 티볼을 쉽게 접해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사업에 되게 아쉬웠던 점은 상품이 부족하여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티볼 올스타전인데요. 이제 학년 간의 경쟁심을 끼워준과 동시에 팀워크를 일으켜서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 학업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1, 2학년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경기가 다소 좀 빨리 끝나고 그런 경기력에 부족한 점들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체육관 관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점심시간마다 체육관 개방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 학생회 임원들이 계속 상주를 해서 체육관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체육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학생회 전체에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거나 또한 위험한 행동 그리고 체육관 안에 있는 배드민턴채나 여러 도구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체육부에서 소개해드린 사업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노란 우산 분실의 경우 우산 부담을 안전체육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개인 사비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전체육부나 이제 각 부서당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쪼개서 우산을 구매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육부가 했던 활동 중에서 타 부서와 소통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와 네. 소통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소통하셨는지? 저희는 일단 스포츠 클럽도 모든 학생회가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주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그 이외에 관리라든지 뭔가
학생회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을 다 부여를 해주고요. 이 사업 말고도 저희 안전체육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타 부서들과 같이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사업의 그런 학생회들과도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하고 꼭 학생회뿐만 아니더라도 저희 학급에 있는 학생들과도 얘기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한 담당 선생님들이나 다른 타 담당 선생님들과도 굉장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되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나 분대항전 같은 종목도 여기서 정하신 건가요? 체육대회는 보통 이제 체육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긴 하시지만 저희 안전체육부에서 같이 주최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클럽은 저희 주최이기 때문에 이제 체육 선생님과 같이 상의한 후에 종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육 중에 가장 큰 행사는 아무래도 운동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운동회에서 벌어나는 안전사고 때문에 보건부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 안전체육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운동회는 안전체육부 사업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주최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이제 보건부에서 따로 그런 체육 대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저희는 체육 대회에서 거의 체육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보건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대 위대피 영상기획부 부장 유아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차장 손보영 군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의 인재상은 혁신적 창의성 책임감인데요. 개별적인 특성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트렌드와 또래 사이에 유행하는 밈을 파악하고 창의성으로 주제를 영상에 접목시키고 참신하게 내용을 구상해 책임감 있게 기한 내로 영상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 흐름을 탐으로써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여 영상을 완성할 수 있는 분들이 영상기획부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주요 사업입니다. 수능 응원 영상은 곧 수능을 앞두신 3학년 선배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9월 초순부터 10월 후순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의 경우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수험생 선배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고 후반부엔 사전에 수집한 학부모님들의 응원 멘트를 크레딧에 올려 선배님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허나 이만큼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음에도 교사분들의 초상권과 같은 아주 작으나 치명적인 사안을 미리 체크하지 못하여 게시물 유지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스포츠클럽 핫클립은 현재 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더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재작년과 작년, 전 학년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이었기에 그 성공의 의의를 두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독립적인 사업보다는 그 목적과 구성에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스포츠클럽 핫클립은 안전체육부의 대형 스포츠클럽 사업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는데 경기 장면을 녹화 후 핫클립으로 편집하여 하이라이트로 제작하였습니다. 2023년은 농구, 2024년은 축구 영상이 게시되었으며 핫클립에 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가짐으로 출전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고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작년 2학기 농구에 아주 멋진 클립이 많았는데도 파일 누락에는 또 작은 실수가 발생해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두 사업 전부 사소한 실수로 큰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소개한 인재상 외에도 꼼꼼함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요 사업은 타부서 사업을 홍보하는 영상들인데요. 저희 영상기획부 차장 손보영 군이 제작한 2024년도 솔밑제 오프닝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취향을 물어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저는 김건아라고 합니다. 그쪽은요? 그렇게 그는 겨울바람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돌이켜보니
번째 보러 갈래? 네, 영준쌤. 지금 뵈러 갈게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에게 진심을 전해보려 합니다. 제발 꺼져! 찍을 사람은 없지만 걱정하려 동아씨 솔깃함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저에게 이 사업의 경우 당시에 유행했던 와키윌리의 광고를 패러디했고, 이와 같이 타부서 사업의 경우 힐링 콘서트 예고 영상, 복면가왕 라운드 매치 영상 등 예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최근의 트렌드 혹은 유행이 반영된 광고 내지 쇼폼을 패러디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물론 패러디에 약간 좀 치우쳐져서 내용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각별히 주의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물론 저 영상은 완벽했지만 제가 제작한 영상들의 경우 조금만 더 신경 써볼 걸, 이런 부분이 보이는 영상들이 다반사이기에 짧은 기한 내에 급하게 촬영, 제작한 결과물에 불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꼽게 되었습니다. Q&A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대개 영상 기획부에서 영상에만 주목해서 부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획 또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상 미디어 쪽으로 진로가 잡혀있는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촬영과 영상 편집이 가능할 뿐이지 진로 분야 자체는 완전 다른 곳이고요.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기획에 참여하고 결과 또한 조회수나 좋아요 등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부서의 특성 덕분에 생기부 또한 쉽게 원하는 대로 쓰기 좋았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실력 없이도 영상 제작에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다른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접수해보겠습니다. 네, 원본 영상을 참고해서 그에 맞게 제사를 만듭니다. 영상 기획 경험이 없어도 관련 그러면 부서에 일을 하기 어려울 텐데 관련 일을 뭐 알려주시나요? 흥미를 느낀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부서에서 선호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프리미어 프로 선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워터마크만 없다면 뭐든지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모두 다 부장님과 사장님 두 분이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타부서랑 결합하여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업의 부장, 사장들과 함께 여러 명이서 기획하게 됩니다. 제작은 영상기획부에서 맡고 있어요. 학교에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보면 거울 같은 부분에서 자꾸 사진 같은 게 뜨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혹시 영상기획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쪽은 저희가 아니라 방송부 쪽이 주관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가 생긴다면 그쪽에 요청드려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내고 19대 학생의 미드피 이벤트 혁신부 부장 정예준, 그리고 저희 이벤트 혁신부는 평내고의 소소한 즐거움과 활기를 더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서로 학교 대부분의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혁신부가 원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책임감입니다. 이벤트 혁신부로서 일하는 1년 동안 끊임없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행착오의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원활하게 행사를 이끌어가는 책임감과 인내가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벤트 혁신부는 학생들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행사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창의성은 아마 이벤트 혁신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협동심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게 선생님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타부서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인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의 특성상 타부서와 적극적이고 수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타부서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1년 동안 19대 이벤트 혁신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윗세대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인 질추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추석맞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추석 전통놀이인 투호, 활쏘기, 제기차기를 진행한 후 게임 성적에 따라 약과, 육아와 같은 추석 전통 간식을 증정했습니다. 재미뿐만 아니라 배움도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진행했던 전통 놀이의 어떤 전문 용어들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붙여놓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는 친구들은 딱히 많이 없었죠. 그래서 재미뿐만 아니라 배움까지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에만 치중됐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공부 완료 501이라는 사업인데요. 평내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 장려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열품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기말고사 전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공부 시간을 기록한 학생에게 학용품 세트를 증정했습니다. 열품타 사용을 위한 전자기기 사용과 형편성을 위한 여러 공개적인 제안으로 번거로움을 가중화시킨 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상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좀 준 것 같아서 다음으로는 소중한 인연인데요. 이건 차장인 우리 민준 친구가 주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심적으로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컨셉으로 각기 다른 맞춤형 게임을 진행하였고 소정의 선물을 제공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각 기념일별 게임을 진행했을 때 게임의 난이도를 고르게 조정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느린 우체통인데요. 자신의 목표를 돌아보고 학업과 학교 생활 속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면 일정 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였는데요. 한 학기가 경과한 후에 소정의 간식과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으로는 많은 참여 인원과 예산 사이에 발생한 괴리로 인해서 참여 상품 등의 유인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A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아까 전에 제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진행했던 질추, 501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때 상품을 그냥 소정의 간식 이래버리면 사실 그냥 이벤트에 불과하지 어떤 그 행사의 본질이나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추는 추석을 컨셉으로 하는 행사니까 상품으로 추석 전통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501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컨셉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용품 세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행사를 진행하면 조금 더 그 본질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잘 해주세요. 잠깐 들은 것만 봐도 많은 이벤트들을 운영을 하시는데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지? 예산이라는 그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학기에 2개에서 3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번 2학기부터 1학기까지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벤트라면 다른 부서도 이벤트를 하는데 이 이벤트 기획부가 하는 이벤트가 다른 부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타기업이래. 타 부서가 진행하는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의 그 이름에 걸맞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가 있었죠? 스포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부서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벤트 혁신부는 그런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뭔가 우리 부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보다 학생들이 재밌고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가장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 다양하다. 여러분의 창의성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힐링 콘서트와 같은 무대 기획도 이벤트 혁신부에서 담당하나요? 네, 힐링 콘서트나 솔빛제 같은 이런 대규모 학생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이제 긴장해서 그래요. 학예부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예부랑 이벤트 혁신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두 부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학예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규모 학생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솔빛제, 대표적으로 솔빛제, 힐링 콘서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벤트 혁신부는 그 특정 기간에 한해가지고 진행하는 이벤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벤트 혁신부에서 학생들의 심리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나요? 이벤트 혁신부에서 학생들의 심리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때 트렌드에 맞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저도 아쉬웠던 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로만 치중을 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걸 미리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조금 더 좋겠죠? 네. 또 있을까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저도 전에 이벤트 혁신부 차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능 응원 영상이나 다른 부서들과 함께 기획 자체를 하는 것에도 많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새로운 이벤트 혁신부 친구에게 기획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기획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요? 기획 단계에서 저는 그냥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게 올해 유행하는 걸 행사에 반영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장하고 부장 2명 있으니까 뭐 한 명이 조금 이끌어서 진행을 한다면 나머지 한 명은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 저희도 이제 이벤트 혁신부니까 또 이벤트 혁신부답게 마지막으로 자 평내구의 분위기 메이커 이혁부 다음 타자는 누구? 네, 안녕하세요. 19대 학생의 정보협력부 부장 임가은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협력부 차장 이시영입니다. 네, 저희 정보협력부는 학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를 주관하는 학생의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능동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협부는 사업을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한다기보단 학생의 전체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운영을 항상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열정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동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성실성입니다. 회의록 정리 등 꾸준함이 필요한 업무를 주요로 맡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성실성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꼼꼼함입니다. 대의원의 회의록 작성 등 문서 작업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회의 중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문서나 양식을 만들 때에도 꼼꼼히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정보협력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의원회의입니다. 정보협력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평내고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학교의 대의원인 학급 회장, 학생의 임원이 모여서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의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교장 선생님께 결재를 받아서 대의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로 학교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원래는 먼저 학급 회의를 하고 학급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대의원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학급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쉬웠고 또 대의원 회의를 해서 협의록을 작성해서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해주시지는 않아서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 작성입니다. 학생의 회의 중에 논의되는 내용을 기록해서 학생회에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회의 중에 나온 의견, 세부적인 결정사항 모두 디테일하게 부장과 차장이 함께 협력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위드피 게시판 관리입니다. 여러분, 급식실 입구에 있는 게시판 보신 적 있으시죠? 급식실 앞 학생의 게시판에 학생의 사업 포스터, 조직도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홍보하는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폼 작성입니다. 학생의 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나 행사 참여 신청 등 구글폼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학생의 부서에서 필요한 구글폼을 정보협력부가 제작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것이 업무인데 그렇다면 노트북이나 뭐 키보드 같은 게 필수로 요구될까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손으로 작성을 해도 되긴 하지만 회의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폼 작성을 할 때 뭐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요? 유출이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사실 행사 참여나 설문조사는 거의 익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받게 되는 개인정보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학번 이름 정도밖에 없어서 유출될 일이 없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다룰 때는 저희가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유출이 된다면 네, 당사자에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위드피 게시판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각 취향 그걸 앞에 있는 게시판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 게시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교무실이나 다른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대 학생복지부 부장 송민채 그리고 차장 박한나입니다. 저희 학생복지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한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가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성실함, 이타성과 열정,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성실함은 저희 부서 활동의 가장 기본이자 중심입니다.
학복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사업 수는 적지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꾸준함과 책임감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타성과 열정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므로 모든 사업과 활동에 학생을 위한 마음과 열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식입니다. 저희 학복부의 핵심 역할은 학생들의 불편을 찾아 개선하는 일인 만큼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하라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교복은행은 저희 학생복지부의 필수이자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12월 달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부받고 교복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신청받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또 교복은행은 저희 학교가 교복 규정을 중요시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요. 아쉬웠던 점으로는 제가 작년에 교복 기부 받는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 교복 수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생활복이나 후드 집업 등이 잘 안 들어와 수량이 적은 점입니다. 다음은 다손이입니다. 다손이는 평내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급하게 여성용품이 필요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 부장과 차장이 매주 한 번씩 3층에서 5층 화장실에 여성용품을 직접 배치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주마다 직접 계속해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문제업구입니다. 문제업구는 문제집 바자회로 작년 11월 달에 진행하였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업구는 문제집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다 풀거나 안 푼 문제집을 기부받고 그 문제집들을 자체 겸열 후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 수익은 청소년 단체에게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진행하기엔 너무 아쉬운 사업이기에 학기마다 한 번씩 총 2번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 판매되지 않은 문제집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손이 사업에서 그 여성용품을 3층에서 5층부터 나눠주신 그 화장실에 위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입학을 하고 나서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 혹시 중간에 중단이 됐었던 건가요? 아마 이번 학기부터는 주로 차장 친구가 활동을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고 아마 다시 시작한다면은 원래대로 주마다 계속 배치할 것 같습니다. 교복은행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옷이나 분명 남는 옷이 있을 텐데 그런 옷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선은 저희가 계속 보관해 놨다가 다음 교복은행 때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교무실에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생들과 소통하는 창구의 예시가 원래 있을까요? 제가 차장일 때 보통 반 친구들에게 혹시 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있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이벤트성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학복부에서 진행하는 다손이 같은 사업은 여성용품을 위한 사업인데 남학생이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나요? 한계는 전혀 없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들이 진행하기 좀 더 편리는 하겠지만 남학생이라고 그런 제한점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부장님과 차장님 두 분 성별이 남성이시라면 다손이 생활용품 배치는 다른 타 부서에서 도움을 얻어 진행하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량 관리나 그런 다른 관리는 학생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다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두 분 다 남성이실 경우에는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 배치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무리 평내고 할곳 소비재를 담당하는 학예부의 부장 정지원, 차장 염지은입니다. 일단 학예부가 뭔데?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예부는 반복적인 일상에 작은 선물을 주듯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줄 수 있는 공연과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다음 학예부의 인재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예부의 인재상으로 창의성, 꼼꼼함, 협동성을 뽑았는데요. 학예부는 관객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만큼 즐겁고 참신한 축제,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꼼꼼함인데요. 나 이런 행사를 해야겠다 라고 정했으면 그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은 필수입니다. 학예부는 한 행사에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야 하며 학생회대 부서뿐만 아니라 방송부, 타 선생님들, 공연자 등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성과 그에 맞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획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겠죠. 마지막은 협동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예부 행사들은 학예부 혼자 만드는 행사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짠 계획에 맞춰 모든 참여자들을 이끌고 함께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재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학예부의 사업 3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내고 할 곳 솔비제입니다. 솔비제는 한 해의 마지막을 즐거운 추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입니다. 학예부는 솔비제에서 마지막 순서인 공연과 사이사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으로는 솔비제 공연 중간에 진행했던 이벤트, 예를 들어 솔비제 프롬킹 킹은 누구 등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참여율도 저조했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힐링 콘서트인데요. 힐링 콘서트는 학업에 부담을 느껴 힐링이 필요하거나 학창시절 낭만을 느끼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많이 진행되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색다른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체육관에서만 진행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복면가왕인데요. 복면가왕은 가면을 이용해 얼굴을 가림으로써 무대에 나서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공연이 끝나기도 전 체육관에 나가는 등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입니다. 네, 학예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평내고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솔비제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럼 솔비제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나요? 솔비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만큼 마지막 달에 많이 진행되는데 보통 2학기 때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2학기 개학을 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는 편이고 그때부터 계속 계획을 짜나가고 그 계획을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좀 되게 길어요, 준비 기간이. 그 점심시간에 행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한 1시 20분쯤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시 20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1학년은 밥을 진짜 늦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행사가 공연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잡고 진행을 하고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20분에 시작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일 것 같고요. 만약에 1학년들을 위한 콘서트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좀 늦게 진행하고 공연의 수를 줄이거나 이벤트를 하지 않거나 하는 방향으로 시간 프로그램을 줄이면 1학년들도 충분히 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비제나 힐링 콘서트 그리고 복면가왕과 같은 행사들은 직접 공연자들을 보고 뽑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포스터에 이메일을 남겨놓고 이메일로 지원자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저희가 뽑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서의 발표가 끝났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저희 부회장 김건 학생이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다들 입회 설명회 들으면서 자신의 적성이 어느 부서에 맞는지, 어떤 부서에서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생각하셨나요? 신청 기간은 현재 부장은 7월 13일 자정까지, 차장은 14일 자정까지이며 이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학생회에서 마주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20대 입회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입회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겼거나 아니면은 학생회 자체적으로 학생회에게 질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지금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찬스. 그 서류랑 면접은 따로 다른 날짜에 보는 건가요? 네, 현재 부장 원서를 받은 다음 날 부장 면접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중으로 일정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학생회실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학생회실은 현재 1층 저쪽에 있는 교무실 옆에 아주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뒤에 먼저 학생회는 어떤 학생이 지원했으면 좋겠나요? 열심히 한 사람이야. 네, 되게 다양한 인재상들을 많이 보셨다시피 각 부서에 맞는 인재상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회장 선거에 나온 회장단의 인재상은 적극성이었습니다. 해당 점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뽑는 총 인원수가 몇 명? 네, 회장단과 모든 부서 인원을 포함해 총 21명이 평내고등학교 학생회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질문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부서에게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도 그 부서에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공지는 인스타 계정으로 공지해 주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 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지만 전화갔습니다 등의 활동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전달을 하고 가끔씩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있을까요? 그리고 각 부서당 차장 1명, 부장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지원서 어디나 내는지 안 나와 있어요. 지원서는 이제 모집 포스터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정과 함께.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하시면은 각 부장 이메일과 그리고 각 부서별로 따로 신청서가 존재합니다. 해당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예부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예술홍보부가 솔비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솔비제와 함께 한 부서 중에서 예술홍보부가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술홍보부가 하는 것 중에서 저희 부스별로 지도를 만든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편했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도도 만들었고 큐카드도 당연히 만들죠. 큐카드 없으면 저희 못 살아요. 네. 큐카드도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홍보부. 네, 더 질문 없을까요? 지금 대방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학생은 뽑기 싫다 하는 학생 약간 그런 거 있을까요? 우선 그러면은 이거 답변해보고 싶은 부장 있을까요? 일단 성실하지 못한 학생은 조금 꺼려져요. 그리고 끈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벤트성 사업이 많은 부서도 많지만 이제 좀 아까 생환부처럼 좀 1년 내내 이끌어가야 하는 부서도 많아요. 그래서 좀 끈기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협동심 중요합니다. 각 부서가 이제 한 부서씩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2명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협동심이 좋은 친구들을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만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서류에서 굉장히 많은 점을 보는데요. 면접도 보지만 서류도 충분히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량과 체계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생회에서 주기적으로 회의가 있나요? 네, 저희는 시험 기간 빼고 보통 정기회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회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이에서 트러블 같은 게 나면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이신가요? 학생회 내부에서 트러블이 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사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부서 대 부서별로 말해서 푸는 편이고 굉장히 큰 싸움이 나지 않도록 회장단과 각 부서들이 서로의 감정을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1, 2차에 지원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따로 다른 부서에 합격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1차 지원만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이지망도 받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면 이지망으로 갈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정보협력부에서 내신다고 하셨는데 부서 내에서 하는 행사의 예산안은 부서 내에서 그냥 각각 올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학생회가 구성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해당 예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회장단이 학생회 담당한 선생님께 제출하면 예산이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접 꿀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가요? 네. 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성과 자신감과 그리고 패기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보통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으면은 나중에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걸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면접 합격 확률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회로 뽑히게 된다면 언제부터 활동을 하나요? 이번에 학생회로 뽑히게 된다면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 바로 시작하게 되며 여름방학 동안 단톡을 만든 뒤에 그 안에서도 회의를 계속 공유하면서 2학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